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추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사실상은 안보를 바탕으로 현재 분단 체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치중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가치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준비된 통일만이 대박이자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통일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 뉴딜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해가면서 통일 외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국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를 주변국에 알리고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 의지 표명과 함께 통일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통일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동독의 주민들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몬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저런 순간은 굉장히 좀 부럽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족도 저런 순간을 좀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런 통일의 순간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저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1970년 12월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그 소독 총리 빌리 브란트죠. 빌리 브란트 총리의 모습입니다. 장소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그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태인의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소독 총리가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세계사적인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총리님,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조언, 어떤 충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독일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문화국가가 되고 또 저런 지도자를 본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 또 아주 그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방 세계 언론들은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빌리 브란트의 이 숙연한 장면은 그 당시까지 유럽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때부터 독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서독의 동방 정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 장면을 깊이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교훈 또는 지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분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흐려지고 오히려 거부감까지도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달리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데 대한 활발한 논의도 좀 거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은 뜻을 모아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강력한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또 주변국에 또 알릴 필요도 있겠죠. 네. 예, 통일 유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 이후에 최근 6년 동안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점차 줄어들어서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나의 주변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견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입니다. 다른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 12월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청소년이 48%에 불과했습니다.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죠. 또 학생들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예측을 했습니다.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답한 학생은 30% 뿐이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응답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총리님, 이 조사 결과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 의식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와 같은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달리하고 또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이 왜 이렇게 낮을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도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통일에 드는 비용이 통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 비용이다, 통일 또 이익이다, 또는 뭐 통일 편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의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수치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보다 좀 세련된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본 나름대로 그 통일의 가치라 그럴까요? 이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경제 대국이 됩니다. 아마 인구와 영토 면에서 영국 정도의 그런 그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남북 긴장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이 당당한 자주 외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은 동북아 평화를 이끄는 자주 외교 국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열린 국가가 된다. 사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어항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실공히 열린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일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NSC가 통일 문제를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행복은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저는 이것은 이 현재 통일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 정도로는 최소한 격상시켜서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 협조, 또 통일과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또 부처 간의 협력,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총괄하려면은 적어도 통일부총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 좀 건의해 보실 용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네, 뭐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일 문제는 전문 부서인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고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총리실에서 지원한다든지 각 부처가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좀 더 이제 뭐 앞으로 이 통일 문제가 아주 급부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문제가 있고 하면 또 다른 조직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 부서인 통일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사실 북한에 대한 협상, 또 압박, 뭐 제재, 또 아니면은 뭐 인내 이런 것에 또는 뭐 혼합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정책은 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 남북 당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의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실 특별한 어떤 그 통일 정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의 변화 또는 해제 이런 게 좀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오이사 조치에 대한 부분적인 저는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나진 하산 그 철도 연결 문제에 우리 기업이 지금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오이사 조치에 대한 그 변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진 합산 프로젝트는 한러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국가 이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나진 합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전이 돼서 여러 가지 물류가 이동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다양한 그런 논의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이사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천안 폭침에 의한 우리 정부의 그 대북 제재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천안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개성공단 삼통 문제 있죠? 통신, 통행, 통관, 삼통 문제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2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7일 날 남북 간의 통신 문제에도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인터넷 통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4년 개성공단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 간의 개성공단을 둘러싼 오랫동안의 수건이었던 삼통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이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이질성 문제 이거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주민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저들 최고 지도자의 아마 생일을 삼을 겁니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죠. 이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지금 문화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대북 정책을 필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우리 북한 간에 그 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 방송을 시청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이 잘못된 종북주의로부터도 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뭐 과거에도 남북 간의 그 방송 교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남북 관계의 현실이 그러한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많은 분야의 남북 간의 그 교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인 그런 관계가 그러한 이 사회문화적인 경제적인 이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정치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 나가는 그런 노력도 역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면에서는 저는 남북 간의 교류 이것을 100% 허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저는 다른 방법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도적인 지원 면에서는
특히 민간 부분의 경우에 인도적 지원은 저는 100%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신체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를테면 중국 당국자에게 통일은 당신네 나라에 대박이 됩니다를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예,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이제 다보스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통일을 포함해서 이런 강화된 한중 관계가 중국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이 된다. 또 중국의 재도약을 위한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당시 서독의 베를린 시장이었던 발터 몬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